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이고 슬아에는 5살 쌍둥이 남매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저는 저 혼자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쩌다 어린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는 신세가 되었냐고요? 저 역시 처음부터 싱글맘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부자는 아니지만 저만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지극히 아끼는 애처가 남편이 있었어요. 여보, 오늘 나 늦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애들 때문에 종일 씨름하느라 피곤한데 뭐다까지 기다려. 당신 매일 육아에 지친 데다 잠 부족해서 다크서클 내려와 있는 거 보면 속상해서 그래. 애들 키우는 엄마가 다 잠 부족하지 뭐. 당신도 종일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하는데 내가 밤에 야참이라도 챙겨줘야죠. 밤에 배고프면 내가 알아서 밖에서 뭐라도 사 먹고 들어갈 테니 고집 부리지 말고 당신은 애들 잘 때 자. 퇴근하고 당신 야참 챙겨주고 당신 반주할 때 나도 앞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내 하루의 낙인데? 아유, 못 말린다 정말. 하긴 당신이랑 내가 유일하게 같이 얘기하고 시간 보내는 때가 그때밖에 없기도 하다. 나도 실은 좋아. 당신이 야참 챙겨주는 거. 당신이 피곤하니까 미안해서 그러지. 몸이야. 당신이나 나나 어차피 피곤한 거고. 우리 같이 야참 먹는 시간이 서로한테 유일하게 힐링인데 여보. 안 그래? 미안해 여보. 나처럼 가진 거 없는 남자한테 시집와서 맨날 고생만 시키고. 난 뭐 가진 거 있는 여자였어? 우리 둘 다 서로 가진 거 없기로 마찬가지였잖아요. 돈은 우리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벌면 돼. 우리 같이 있으면 서로 너무 행복하고 아이들도 이렇게나 예쁜데 뭐가 고생이야. 당신하고 결혼하고 나서 여보, 난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당신처럼 착한 와이프 만난 내가 행운하다. 사랑해. 오늘 야참은 낙지볶음 어때요? 당신 낙지볶음하고 조개탕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거 만들어줄게요. 일 잘 마치고 일찍 들어와요. 최대한 일찍 들어오려고 해볼게. 그래도 기다리다 당신 피곤하면 일찍 자. 알았지? 알았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연년생 쌍둥이 남매를 저는 독박 육아 중이었고 남편은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경기도 외곽에서 연탄구이 집을 운영했습니다. 집과 가게가 멀다 보니 출퇴근이 늘 3시간이 넘었고 사람을 거의 쓰지 않고 혼자서 가게를 남편이 운영하다 보니 일이 무척 많아 늘 피곤해했죠. 저 역시 육아에 도움을 받을 시댁이나 친정이 딱히 있는 형편이 아니라 종일 쌍둥이 육아에 시달리느라 힘든 상황이었고요. 서로 피곤하고 힘드니까 다툼이 잦아질 법도 한데 저와 남편은 금슬이 무척 좋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가정환경이 그다지 화목하지 않은 배경이라는 게 공통점이었는데 그래서일까요?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자는 소망이 둘 다 강했어요. 자기야, 난 어려서 집에 들어갈 때 부모님 다투는 소리가 늘 들렸고 그 소리 들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난 가정을 이루면 절대 와이프랑 싸움 같은 거 안 하고 싶어. 난 할머니랑 편부스라에서 어렵게 자라서 늘 엄마 품이 그리웠어. 할머니나 아빠나 성격이 괴팍하고 무서운 분들이라. 솔직히 부모정 거의 모르고 자란 게 사실이고 난 평생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남편 만나서 아이들한테 사랑 듬뿍 주면서 살고 싶어. 행복하게. 당신하고라면 그런 따뜻하고 예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자기는 그런 확신이 어떻게 들어? 당신 누구보다 내가 사랑하니까.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 다시 없을 착하고 다감한 여자니까. 나도 확신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
남편이 연탄구이집을 하기 전에 대형 프랜차이즈 고깃집의 매니저를 할 때 저는 그 가게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남편을 만났었어요. 제가요, 사실 가방끈이 짧고 대학 문턱에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저희 친어머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다 들었습니다. 그 후로 쭉 2다리가 불편한 아버지와 친할머니 밑에서 자란 저입니다. 저희 집이 예전에는 무척 부잣집이었다가 한순간에 망해버린 케이스라 집이 가난했는데 그래서일까 아버지나 할머니나 성격이 괴팍하고 무척 무서운 분들이었어요. 신이, 교복 치마가 왜 이리 짧아? 아빠, 저는 딱 무릎 위까지 오는 길이라서 요즘 친구들 입고 다니는 스타일에 비하면 짧은 길이도 아니에요. 아빠가 짧다면 짧은 줄 알고 예, 길게 해서 입을게요 할 일이지. 집애가 꼬박꼬박 말대꾸야? 죄송해요, 아빠. 지 엄마 닮아서 요상한 끼를 타고 나서 벌써부터 치마나 짧게 입고 댕기고. 주방 가서 가위 가져와. 그런 짧고 천박한 치마는 당장 잘라버려야 하니까. 아니죠, 아빠. 교복 치마를 갑자기 잘라버리면 내일은 뭘 입고 학교에 가라고요. 교복 치마 따위 하나 새로 사 입으면 그만이지. 그깟게 뭐가 대수라고 애비한테 눈을 부라려? 제가 언제 아빠한테 눈을 부라렸다고 그러세요. 아빠, 혹시 또 술 드셨어요? 신이야, 네 애비가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니 건드리지 말고 얼른 네 방에 들어가 잠이나 자라. 어머니가 더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딸내미 앞에서 말을 하니까 전현이 날 애비로 생각도 안 하고 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너 정말 보자 하니까 딸내미한테 년이 뭐야, 년이! 아무리 신이가 커가면서 치미 얼굴 판박이라도 그렇게 감정을 딸내미한테 투사하면 어쩌자는 것이요? 이제 와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신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욕할 때는 언제고. 모자란 놈의 자식아. 신이 이제 다 컸고 제발 할 말 안 할 말 좀 가려서 하란 말이다. 일찍 돌아가셨다는 엄마를 아빠는 평생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다면서 저를 낳다 돌아가셨다는 분을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를 그때는 잘 알지 못했죠. 할머니 역시 돌아가신 엄마에 관해 제가 뭘 물어도 시원하게 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었죠. 게다가 제가 머리가 굵어갈수록 엄마에 대한 미운 감정을 저에게 투사하는 아빠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돌아가신 엄마를 빼다 박은 외모라는 점 때문에요. 2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인 아빠는 시간이 갈수록 술에 의존하는 빈도가 늘어갔습니다. 술에 취하면 저를 엄마로 착각하기라도 하는 듯 이해하기 힘든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저에게 투사했고, 이런 집의 분위기를 참기 힘들었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출하다시피 집을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독립해서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하던 때 고깃집의 매니저였던 남편을 만나 연애했고 결혼까지 이르게 된 거였죠. 남편 역시 부모님의 불화로 조손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욕심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었죠. 이런 저와 남편이었기에 좀 이른 나이에 가진 거 하나 없이 결혼을 덜컥 결정하게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자기야, 나하고 일찍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당신은 외모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훨씬 잘난 남자 충분히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난 결혼만큼 내 인생에서 잘한 일 없다고 생각해. 살면서 지금처럼 안정감 있고 마음 따뜻한 행복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 밤에 잠들 때도 늘 내 곁엔 당신이, 또 아이들 자리엔 쌍둥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잖아. 그리고 누구 하나 나한테 소리 지르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자기도 얘기 듣다 보면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야. 나도 집에 들어올 때마다 행복하고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당신하고 아이들은 같이 있어도
늘 웃음소리밖에 안 내잖아. 나도 그게 참 좋아.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 그것 봐. 우린 일찍 결혼하길 참 잘했다니까? 매사 이해심이 많고 다감한 남편이었고, 저 역시 남편에게 그런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어요. 무엇보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지극하게 사랑하기도 했고요. 남편의 연탄구이집은 대출을 많이 받아 시작한 사업이어서 장사가 꽤 잘 되었음에도 저희 사는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예기치 못했고 생각할 수 없었던 불행한 사고가 저희 집에 닥치기 전까지는요. 김재철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제가 와이프인데 누구시죠? 병원 응급실인데요. 운영하시는 가게에 화재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부상을 입고 실려오셨는데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저는 쌍둥이 남매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후였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맣게 그을렀어. 이렇게 많이 다쳐서 얼마나 아팠을 거야. 응? 대답 좀 해봐요. 주연이, 혜원이 아빠. 가게 화재로 화상도 심하셨지만 밀폐된 현장에서 오래 기절해 계시던 탓에 정확한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저희 측에선 최선의 조치를 다했지만 사망하시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여보. 나랑 약속했잖아. 우리 평생 안 싸우고 금슬 좋은 부부로 살면서 행복한 가정 꾸리기로. 우리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저의 절규에 가까운 오열에도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린 쌍둥이 남매는 배가 고프다고 울어서 저는 그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아이들 밥을 먹이러 식당에 혼자서 가야 했어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근데 엄마 왜 울어요? 얘들아,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나셨어. 그래서 엄마가 너무 슬퍼서 그래. 하늘나라로 떠나는 게 뭔데요? 밤이 돼서 우리 꿈나라로 가면 아빠 다시 집에 오시잖아요.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집에 오시면 되잖아요, 엄마. 식당에서 밥을 먹이는데 제가 하염없이 오니까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직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줄 여유조차 없어서 저는 밥 한 숟갈 먹이고 눈물 흘리고 밥 한 숟갈 먹이고 콧물을 풀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경황이 없고 황망한 가운데 남편의 장례식은 이루어졌습니다. 둘 다 고 하나 다름없는 처지의 부부였다는데 남편이 저리 떠나버려서 어쩔 거요? 애들이 겨우 걸음마든 어린 쌍둥이들이던데 애들도 안 됐고 젊은 애엄마도 안 됐네 그려. 어디 기댈 만한 친정이나 시댁도 없는 것 같던데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겠구만. 하루아침에 동정을 받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저의 상황을 여실히 알 수 있겠더군요. 저야 다 큰 어른이지만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의 장래가 몹시도 걱정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면서 아이들 육아에만 전념하던 터라 당장 내일부터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죠. 친정아버지는 그간 알코올 중독이 심해 요양원 신세를 지는 형편이었고 그나마 살아계시던 친할머니는 5년 전 노안으로 명을 달리하신 상황이었죠. 남편의 친부모님은 남편이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셔서 그 후로 거의 절연하다시피 살아와서 연락처조차 몰랐습니다. 겨우 연락처를 수소문해 남편의 죽음을 알렸지만 두 분 모두
남편 장례식에조차 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굴 원망할 여유조차 없이 저는 당장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가까운 친척 어른 몇 분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십사 부탁을 드려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의 말들 뿐이었죠. 신이야, 미안하지만 애 키운 공 없다는 옛말이 괜히 있겠니? 공을 발해서 애를 키우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나도 관절염에 고혈압에 이병저병 달고 사는 형편이라 네 사정이 딱하다만 쌍둥이 남매 돌봐줄 여력은 없구나. 미안하다. 네가 남편 갑자기 잃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들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우리 딸이 낳은 애들도 딱 잘라 못 돌봐준다 그랬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은 부모가 돌봐야지. 안 그러니? 저는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을 뻗을 곳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고아원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졌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었죠. 어린 쌍둥이 남매를 데리고 고아원에 맡기러 가는 길,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여보, 우리 좋은 부모 돼서 아이들에게 사랑 듬뿍 주기로 했는데 우리 귀여운 애들을 고아원에 맡기게 됐어. 일단 제가 일하기로 한 곳에서 멀지 않은 위치의 고아원을 수소문해 그곳에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제가 사정이 좋아지면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신신당부를 잊지 않았죠. 원장님, 제가 갑자기 남편을 여의고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지금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맡깁니다만 3년, 아니 딱 2년만 저희 아이들 돌봐주세요. 그럼 그때는 반드시 저희 남매 데리러 오겠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런 불행을 누가 원해서 겪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무슨 저희 아이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로 서게 되는 그날 즉시 아이들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동안이라도 저희 아이들에게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 주셔야 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엄마, 가지 마세요. 우리 두고 가지 마세요. 엄마, 우리 여기 살기 싫어요. 엄마하고 살고 싶어요. 지훈아, 지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살려면 엄마가 당분간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해. 그때까지만 여기서 있다가 엄마랑 나중에 꼭 같이 사는 거야? 엄마, 정말 우리 데리러 올 거예요? 꼭 올 거지요? 불안한 표정으로 울먹거리는 딸아이를 보자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더군요. 그럼 지훈아, 엄마가 약속 안 지키는 거 봤어? 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그리고 일요일마다 엄마가 지훈, 혜원이 보러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네, 엄마. 우리 데리러 빨리 오세요. 쌍둥이 남매를 고아원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질 않아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돈으로 호강시켜주지는 못해도 어느 집보다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던 저와 남편인데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게 된 상황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영영 기반을 잡지 못해 아이들을 오래 혹은
영영 고아원에 맡기게 되는 상황이 올까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며 우기 비슷한 것이 솟아오르더군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을 데리러 오려면 내가 악착같이 일하는 수밖에 없다. 슬프다고 질질 짤 시간이 어딨어. 정신 차리자, 박신이. 저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만큼 독하게 일을 해서 빨리 기반을 잡자. 그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학벌이나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딱히 따놓은 자격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다행히 저는 음식 솜씨가 좋았고 아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고급 한정식집의 주방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나이도 그리 많지 않은데 일을 아주 독하게 하네.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라도 있어요? 네, 제가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 엄마라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아이들을 못 돌보고 있는데 빨리 돈 모아서 애들 데려와야 하거든요. 얼추 그쪽 소개해주는 사람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사정이 많이 안 됐네. 주방서 요리사들 말 들어보니 음식도 제법 한다면서요? 네,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또 잘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주방 요리사님들처럼 하려면 멀었죠. 뭐 그래도 어디 괜찮은 집 가정부로 들어가긴 충분한 솜씨던데. 혹시 입주 가정부 자리 생각 있어요? 입주 가정부라면 숙식이 제공되는 도우미 말인가요? 내가 신희 씨한테 소개해주려는 곳은 도우미가 아니라 뭐랄까 좀 격식도 있고 품위 있는 가정부가 하는 재벌집이에요. 나이대도 그렇고 음식 솜씨도 그렇고 신희 씨가 딱인데다 솔직히 여기보다 월급이 훨씬 세요. 저 여기서 일한 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직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나야 솔직히 말하면 신희 씨가 오래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요리 솜씨도 좋고 일도 빨리 배우는 데다 성실한데 내가 남주고 싶겠어? 그런데 왜 저를 그곳에... 실은 우리 가게 단골 사모님이 있는데 저번에 신희 씨가 서브해주는 거 보고 신희 씨가 무척 마음에 드셨나 봐. 저런 사람이 우리 집 가정부로 들어왔으면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사장님을 통해 듣고 보니 그쪽에서 제시하는 월급이 한정식집 월급보다 거의 2배 넘게 높은 겁니다. 게다가 남편과 살던 집 역시 대출을 끼고 계약한 전셋집이었는데 계약 기간도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었죠. 여러 사정상 저는 그 제의를 거절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한정식집 참모에서 평창동 대저택에 숙식을 제공하는 가정부 일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 댁에서 일하게 된 박신희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박신희요. 제 이름을 들은 사모님의 얼굴이 이상야릇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 내가 뭐 실수라도 했나 싶어 긴장하는데 우리 남편이 실은 3년째 암투병 중이에요. 옛날부터 밖에 밥을 싫어하고 못 드시는 분이라 특히 먹는 음식에 신경 쓰는 편이니까 내가 정해준 식단대로 식사 준비 잘해주는 게 급선무고. 네, 미리 정해주신 식단대로 최선을 다해 만들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양친 부모님은 살아있어요? 엄마는 절 낳으시며 돌아가셨다 들었고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렇군. 개인적인 걸 캐물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일하게 된 댁의 사모님은 카리스마가 넘치고 엄격한 성미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속정은 깊어서 일을 잘하고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에겐 후한인심을 보이시기도 하는 스타일이었죠. 우리 집 월급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데 보면 정말 알뜰한 것 같아? 아, 제가 실은 어린 아들, 딸이 있어서 좀 기반을 빨리 잡아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아들, 딸? 어린 애들인가? 5살 쌍둥이 남매입니다. 그 애들은 지금 그럼 누가 돌보는데? 제가 어디 부탁할 친정이나 시댁이 마땅치 않은 형편이라 어쩔 수 없이 구하원에. 저런. 그래서 계절이 지나도록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입고 그렇게 지독하게 일만 하는구먼. 제 사정을 아신 사모님은 그날부로 제게 안 입는 옷들과 화장품들을 잔뜩 사서 안겨주시는 겁니다. 아니죠, 사모님. 왜 제게 이런 큰 선물을 막 주시는 거예요? 신희 씨가 원체 일을 잘하고 성실하니까. 내가 이날 이때껏 가정부 여러 써봤지만 신희 씨만한 사람이 없었어. 일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애들 건사하겠다고 억척스레 사는 게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짠하기도 해서 그래. 그래도 옷이며 화장품이며 너무 다 고급이라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 분수에는 너무 넘치는 물건들이네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지. 물건이나 옷 따위에 무슨 분수까지 갖다 붙이나? 내가 신희 씨 예뻐서 주는 선물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 내가 더 일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뇌물이니 이거 받고 더 열심히 잘하면 될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사모님. 말은 칼칼하게 하시면서도 속정이 깊고 따뜻한 사모님이었죠. 저를 신뢰하고 예뻐해 주시는 만큼 저 역시 그 댁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회장님의 암 환자 식단을 만들고 또 옆에서 병간호하는 사모님 컨디션 유지를 위해 사모님의 식사에도 신경을 많이 썼죠. 회장님 식단 준비만 해도 버거울 텐데. 늘 내 식사 따로 준비하는 거 힘들지 않아? 제가 하는 일인데요, 뭘. 그리고 결혼 전에도 식당 주방 경험이 많아서 제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데는 나름 선수입니다, 사모님. 들깨 칼국수가 너무 풍미가 좋네. 이런 거 만드는 건 어디서 배웠대? 그 음식이 저희 돌아가신 친엄마가 무척 좋아하는 음식이었대요. 해서 제가 어른 되고 처음 배운 음식이 그거였어요. 왜? 엄마가 그리워서? 네, 한 번도 뵙지도 못했고 기억 속에도 없는 엄마지만 전 자라면서 늘 엄마가 많이 그립고 또 궁금했거든요. 생전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이라 처음 배운 거고. 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보통 그 사람을 닮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을까? 마음대로 상상도 해보고 먹으면서 엄마를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으니까요. 신희 씨에게 무척 특별한 음식인 것 같군. 네, 사실 그래요. 들깨 칼국수는 제게 특별한 음식입니다, 사모님.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내가 괜히 행운아처럼 느껴지네, 그래. 맛있게 드셔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그 댁에서 일하는 동안 나날이 저와 사모님 간의 신뢰와 정은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나름 차도를 보이던 회장님이 갑자기 상태가 위독해지시더니 중환자실에서 입원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명을 달리하시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정신 차려요, 회장님! 저는 사모님을 따라 중환자실의 특실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회장님의 임종도 같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나한테는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사람이나 다름없었는데 이렇게 먼저 떠나버리시다니.
사모님은 원래 회장님과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셨다 하더군요. 회장님이 본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아들처럼 키워낸 사모님이었답니다. 그 아들은 회장님이 운영하던 회사의 외국 분점을 운영한다고 오랫동안 해외 거주 중이셨죠. 사모님, 슬프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좀 다독이세요. 누구보다 회장님을 곁에서 잘 보필하셨다는 거 모두가 잘 압니다. 오래 아픈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예상한 죽음이기는 하지만 준비된 이별이란 세상에 없는 것 같네. 이리 억장이 무너지는 걸 보면 저도 비슷한 아픔을 겪어봐서 잘 압니다, 사모님. 그래도 이겨내셔야죠. 남편과 사별한 경험이 있던 저였던지라 사모님의 슬픔이 어떨지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었죠. 저는 남일 같지 않은 일을 겪는 사모님을 보고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 준비를 하는 동안 사모님을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보살펴드렸습니다. 회장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49제를 마친 날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집안에 나름 큰 행사가 있던 날이었던지라 전 몹시 피곤했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누군가 쾅쾅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누구세요? 나야. 늦은 시간에 미안한데 우리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 한밤중 제 방을 찾아온 사모님의 방문에 저는 조금 놀란 게 사실이었습니다. 사모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혹시 출출하신 거면 뭐라도 제가 요깃거리라도 준비하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자네를 찾아온 게 아니라네. 사모님, 그럼 뭐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잠시 밖에 나가서 얘기 좀 나눌까? 아니면 지하의 와인 창고, 그것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집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듣기 원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전 직감적으로 눈치챘습니다. 그럼 사모님, 제가 겉옷만 걸치고 와인 창고로 얼른 가겠습니다. 와인잔도 챙겨갈까요? 오늘 같은 날 와인 한 잔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그럼 잔도 2개만 부탁할게. 가만 생각해보니 바로 그날이 남편 죽고 5살 쌍둥이 고아원에 맡기고 숙식 제공하는 가정부 일자리를 찾아 평창동 대저택으로 들어간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모님이 기니 저를 부른 저택 지하의 와인 창고로 몰래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라 기함할 만한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신이야, 네가 우리 집에서 일한 지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이다. 네, 사모님.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설마 그것 때문에 저를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전 그때만 해도 평소 저를 좋게 보시는 사모님께서 1년 일한 날을 좀 고생했다 격려해 주시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또 회장님의 49제를 끝낸 밤이었으니 이래저래 울적하고 쓸쓸해서 저와 와인 한잔 하시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사모님의 입을 통해 뒤이어나온 고백을 듣고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실은 내가 바로 다리 못 쓰는 남편과 피덩이엔 널 버리고 도망간 엄마다. 사모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신이야, 내가 너의 친엄마야. 너희 친정아버지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요양원에 있다는 그 사람 말이다. 2다리가 불편하지 않니? 그리고 그 열등감 때문인지 성격 또한 괴팍한 사람이고 또 이름은 박영만 맞잖아. 사모님께서 저희 아빠 이름과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신이야. 내가 바로 너를 낳은 친엄마니까. 그렇게 외치며 저를 와락 끌어안은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 말도 안 돼요. 저희 엄마는 분명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너희 할머니와 아빠가 너와 나를 절연시키려고 거짓말한 거란다. 난 너를 낳고 피덩이인 너를 두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 어찌 보면 난 이혼당한 거고 쫓겨난 거에 다름없었지만 말이다. 그런 말을 하며 와인 창고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터뜨리는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은 채로 저에게 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빌기까지 하시는 사모님이었어요. 미안하다. 아무리 치욕 같고 미칠 것 같아도 어미가 되어서 자식을 두고 오면 안 되는 건데 못난 이 어미를 부디 용서해 다오시니야. 전 도무지 영문을 파악할 수가 없었고 그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아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사모님이 제 친엄마라니. 그런데 사모님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제 상황이라면 지금 그런 고백이 진짜처럼 느껴질 것 같으세요? 당황스럽고 놀랍다는 거 알아. 그런데 내 지난 사정을 네가 듣는다면 너도 내 입장을 조금은 이해해줄 거다, 신이야.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사모님, 아니 저희 친엄마의 과거 이야기는 정말이지 기구하고 모진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가가요, 옛날에는 아주 부자였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이끄는 사장이 저희 친할아버지셨고 친할아버지 사후에도 재력은 여전해서 드라마에나 나오는 대저택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친할머니와 아빠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친가가 위세가 등등했을 때 며느리로 시집온 사람이 저희 친엄마였던 거죠.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시집 왔으면 고분고분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이건 뭐 하나 예쁘게 볼래야 봐줄 게 없으니 원. 아휴. 신이 엄마, 어딜도 나가는 거야? 콩나물 떨어져서 잠깐 유업 시장이에요. 집에 일하는 사람이 없길래 운전기사가 없어. 콩나물 산다고 네가 외출을 한다 그 말이냐? 그런 건 일하는 사람 시켜. 그리고 쓸데없이 외출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대낮부터 입술에 립스틱은 왜 발라? 그거 바르고 어딜 가려고? 여보, 왜 자꾸 그런 걸로 화를 내고 간섭이에요. 입술에 분홍 립스틱 한번 바른 걸 가지고. 집에서 젖먹이 키우는 엄마가 립스틱 발라서 누구 보여주려고? 당신 혹시 콩나물 산다 장본다 핑계로 어디 만나는 놈 있는 거 아니야? 여보, 제발 그만해요. 우리 신이가 아무리 갓난애여도 다 귀가 트여있는데 애 앞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 좀 그만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차림부터 좀 정숙하게 입으란 말이야. 집아 애기까지 나온 유부녀가 그렇게 종아리 허옇게 드러나는 스커트를 입어야 속이 시원해? 여보, 정말 제발 그만해요. 짧은 치마도 아니고 무릎 밑에 오는 치마 입었다고 잡돌이하는 남편이 세상 천지 어딨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의심할 행동을 골라 하는 거야? 어젯밤에 12시까지 통화한 그 남자 대체 누구야? 여보, 그거 우리 사촌 오빠라고 몇 번을 말해요. 삼촌이 요즘 위독하셔서 걱정이 많아 전화 온 거라고 했잖아요.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전화해서 당신이 확인해 보던가요. 시끄러! 두년 놈이 합을 맞춰 거짓말하는 거면 알게 뭐야? 너, 내 다리 이렇다고 나 지금 무시하냐? 여보, 제발 그만해요. 듣자 하니까 정말 왜 남편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라고
너네 친정엄마가 그리 가르치든? 옆에서 말도 안 되는 트집 이 사람이 잡는 거 뻔히 보시면서 어머님은 왜 한 번도 말리는 소리조차 안 하세요? 네? 말도 안 되는 트집이라니. 네가 평소에 청숙하고 믿음 주는 행동을 했어 봐라. 아범이 왜 그런 말을 하겠니? 본인이 환양기 풀풀 흘리며 다니는 건 생각 못하고 남의 멀쩡한 아들 탓을 왜 해? 이런 고얀 것 같으니라고? 소아마비로 인해 어려서부터 두 다리가 불편했던 아빠는 친할아버지 사후 사업을 물려받아 경영하다 경영부진으로 일선에서 물러나 집에서 소일 중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원인 때문인지 자꾸 여러 가지 실패에서 오는 열등감과 화를 엄마에게 풀며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아빠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의처증 증세는 나날이 심해졌고 거기다 그런 아들의 병적인 집착을 옆에서 집요하게 부추기는 할머니였다고요. 네 아빠와 할머니는 세트로 사람을 말려 죽이는 스타일이었어. 소시오패스적이라고 해야 하나? 남편은 의처증,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광증. 엄마는 심한 우울증에 정신착란까지 왔고 더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단다. 어머님, 저 더는 이 살림 못하겠습니다. 저 몸만 나갈 테니 우리 신이만 저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뭐? 누구를 데리고 가? 신이요. 제 딸 신이만 제발 데려가게 해주세요. 우리 신이 아직 젖도 제대로 못 된 어린애잖아요. 신이만 저 주시면 이댁에 관한 나쁜 소리도 아무에게도 안 할 거고 저 시골 내려가 쥐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이혼은 네 마음이다만 신이는 두고 가라. 결국 당신 나 몰래 눈 맞은 논팽이한테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놈이 대체 누구야? 바람나 도망가는 여편네한테 딸을 주는 쪼다가 세상에 있을 것 같아? 제발 그만해! 마지막까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싸구려 소설을 계속 써야겠어? 너야말로 끝까지 오리발이구나. 어느 여편네가 바람난 논팽이도 없는데 젖먹이도 두고 세상 용감하게 이혼 소리가 나와? 누가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아무도 내 말 안 믿어도 상관없어. 이 집구석에 살다가는 내가 미쳐나갈 것 같아 이혼하겠다는 거야. 이혼은 당신 자유지만 신이는 안 돼.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생판남 근본도 모르는 양아치동한테 아빠 소리하며 사는 꼴 나는 절대 못 봐. 신이 애미 너 새겨들어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네 딸 만날 생각 마. 만나는 즉시 너도 죽이고 네 친정도 온전치 못할 거다. 그때만 해도 저희 본가의 위세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재력도 재력이고 선대 할아버지께서 정계에도 인맥이 빵빵하던 분이라 엄마는 솔직히 할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협박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란 걸 아셨고 어쩔 수 없이 저를 포기하고 이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할머니와 아빠 성격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저 역시 두 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유년기와 사춘기를 보냈고요. 엄마의 지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엄마에게 의처증으로 폐악을 부리던 행동을 제가 커가면서 그대로 저에게 아빠가 투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이런 저의 얘기를 들은 엄마는 더욱 눈물을 흘리며 제게 미안해 하시더군요. 미안하다, 신이야. 너를 보는 순간 애꿎은 엄마의 외가 식구들이 해를 입을까봐 널 찾지도 못하고 지난 시간 남들 눈에는 내가 부잣집 사모로 잘 살아온 것으로 보이겠지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너란 존재 덕분에 엄마는 늘 죄책감으로 걱정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단다. 엄마, 그럼 혹시
제가 이 댁에 처음 일할 때부터 제가 엄마 딸이란 걸 아셨던 건가요? 사실 네가 우리 집 가정부로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뭔가 느낌이 오긴 했단다. 네 모습은 누가 봐도 내 젊은 시절의 모습을 빼다 박아서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지. 엄마는 제 이름과 가정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듣곤 이상한 예감에 제 뒷조사를 좀 했고 제가 엄마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회장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차마 저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셨던 거죠. 실은 회장님께도 너의 존재를 알리고 모든 걸 밝힐까 하다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건강이 좋지도 못한 그 사람에게 뭔가 충격이 가는 얘기를 하는 것도 시의적절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되었어. 엄마를 부디 용서해다오시니야. 엄마, 자라면서 엄마의 빈자리로 제가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엄마 얘기를 듣고 보니 저라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남편 여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도 그 애들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뭐? 그 애들이 고아원에 있다는 거니? 네가 돌보지 못한다 했지만 그래도 친척 어른이라도 돌봐주고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제 주변엔 아이들을 돌봐주겠다는 분이 아무도 없었고 전 어쩔 수 없이 한동안만 맡긴다는 약속을 하고 쌍둥이들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내 손주 새끼들이 고아원에 있다니 내일 당장 그 애들을 데리러 가자꾸나. 당장. 전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엄마와 손을 잡고 고아원에 저희 쌍둥이 남매를 데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휴, 어머님, 기별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저희 애들 무사히 잘 있죠? 쌍둥이 데리러 왔는데요. 아휴, 약속하신 것보다 훨씬 빨리 오셨네요. 그건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간 저희 손주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할머니인 제가 그 애들을 함께 돌보게 되어서 이리 찾아왔네요. 부티나는 엄마의 행색과 저희가 타고 온 커다란 리무진을 보고 원장님은 무척 놀라시더군요. 저희가 대동하고 나타난 운전기사가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에 원장님은 엄마의 재력을 짐작하는 눈치셨어요. 아니지, 신희 씨. 저런 부자 친정엄마가 계셨던 거야? 아, 이게 무슨 일이래? 엄마는 원래 안 계시다 안 했어?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재벌 엄마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 거야, 뭐야? 그러게요. 저한테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말았어요, 원장님. 엄마, 벌써 저희 데리러 오신 거예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어린 딸은 저를 보자마자 울었고 아들도 제 품에 와락 안기며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얘들아, 엄마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우리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자. 응? 엄마, 정말이죠? 우리 이제 다시 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얘들아, 할머니가 그 약속 꼭 지키게 해줄게. 할머니? 우린 할머니 없는데요? 안녕? 네 이름이 지훈이라고 했지? 사실은 할머니가 그간 사정이 좀 있어서 너희들을 만나러 오지 못했어. 미안하구나, 내 손주 손녀들. 엄마는 또 펑펑 우시면서 제 딸과 아들을 한참이나 꼭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제게 친엄마임을 고백하신 바로 다음 날 제 쌍둥이 남매를 바로 집으로 데려가 함께 살자고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짐이 있다면 챙겨오고 아니면 웬만하면 새로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다 새로 사렴. 엄마, 저 정말 아이들과 이 집에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걸 왜 그리 여러 번 물어보니? 우리 집에서 가장 크고 좋은 방을 쌍둥이들 방으로 꾸며주려고 한단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방은 신이 네 방으로 꾸며줄 거야. 평창동 재벌집의 가정부로 일하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댁의 외동딸 신분이 되니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기분. 바로 그런 기분이 드는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바로 새로운 입주가정부와 쌍둥이 남매를 돌볼 베이비시터까지 일사천리로 고용하셨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불철주야 일만 하던 제가 하나에서 10까지 다른 사람의 시중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자 어리둥절한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이더군요. 엄마, 제가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라서 대우받으며 사는 게 영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적응하면 되지. 안 그러니? 엄마는 평생 널 그렇게 혼자 너희 본가에 두고 온 걸 두고두고 후회하고 마음에 걸렸었단다. 남은 인생은 너에게 못다한 엄마 노릇을 다하며 사는 거. 그리고 쌍둥이 손주들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는 거. 그 2가지 역할 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단다. 쌍둥이들은 공주님, 왕자님 같은 방에서 호의호식하며 부족함 없는 유년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간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저의 미안함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었죠. 저 역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며 엄마와 쇼핑하고 좋은 공연 보러 다니고 또 내키면 여행을 다니며 사는 상류층의 삶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더군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사는 삶이 윤택하고 좋은 게 사실이지만 그럴 때마다 먼저 떠난 남편이 생각나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이 하늘에 있는 남편이죠. 최근에 저는 엄마의 지원으로 한정식직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요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메뉴와 식당 운영의 전반을 총괄하는 말하자면 한정식집 대표 직함을 맡게 된 저이지요. 뒤늦게 거짓말처럼 상봉한 엄마와의 만남 덕분에 저는 쌍둥이들과 으리으리한 집에 살며 제가 좋아하는 일까지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낀 저이기에 최근엔 가난한 미혼모들을 위한 기부 사업도 엄마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현실적인 고민도 없고 여유로운 지금 저와 쌍둥이 곁에 남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얄궂은 것 같아요. 하나를 주면 꼭 1개를 앗아가는 그런 알 수 없고 오묘한 총량의 법칙 같은 게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너무 슬퍼할 필요도 또 너무 과하게 들뜬 행복에 취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하루하루 평안하고 열심히 사는 일상. 슬프던 기쁘던 살아내야 하는 그 일상의 겸허함에 고개를 숙이고 매사 감사한 마음으로 파이팅하려고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